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명한 판단과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환시, 환각, 환청 같은 증상들도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 질환인데요. 오늘은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환시가 어떠한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네. 환시란 병은 어떤 병인가요? 네, 환시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병이고 치료도 쉽지 않은 병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한의학적 재미있는 치료 사례가 많습니다. 이 환시라는 것은 흔히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네. 본인에게 정말 보이는 듯 하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치료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번은 19살 먹은 여학생이 환시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아이고. 결론을 얘기하면 한약을 복용 후에 그 환시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환자를 소개할 건데요. 이 학생은 1년 전서부터 머릿속에서 벨소리가 난대요. 귀에서 소리도 나기도 하고요. 처음엔 이것저것을 다녔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메니에르 초기 증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이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 계속 창밖에 누가 있는 듯하다고 무서워하고 학교를 갔다가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에 와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뛰어가기도 했답니다. 가보면 애가 있긴 뭐가 있어요. 애가 없는데 그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럽고 할머니는 너무너무나 그 당황스러워서 병이 다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특히 새학기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똑똑하고 예쁜 학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족에서 땀이 난다든지 잠을 잘 때 이를 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생리를 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거무스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새빨간 피가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중한 병인 것 같습니다. 네, 환각 증상뿐만 아니라 이 이명 현상도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렇게 환시도 정말 어려운 병인데 하혈까지 겹쳤으니까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벨소리도 나고 귀에서 소리도 나며 창밖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서 있는 것 같이 무섭다고도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아이가 울고 있다고 뛰어가기도 하고 가서는 아이가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다시 뛰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공포스러워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매일매일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또 뭐가 보일까 하고 매일매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손발에 땀이 나고 하혈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치료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 생리가 아닌 하혈을 한다는 것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어쩌면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족에 땀이 나는 것, 잠잘 때 이를 간다는 것이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리가 아닌데 출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혈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한의학에서 하혈을 치료할 때는 지혈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혈제를 살짝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혈제를 쓰지 않고 원인 치료를 합니다. 화가 오래 써서 하혈할 때는 화를 풀어줘야 되겠고 그러면 저절로 하혈이 멈춥니다. 또 자궁이 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하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보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은 자궁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혈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차서 자궁이 차서 하혈할 때는 울컥울컥 쏟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럴 때 지혈제를 쓰지 않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써도 하혈이 멈추니까 이게 한의학의 참 신비한 치료법이죠. 그렇다면 이 여학생한테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이 학생은 예민하고 똑똑한 이러한 학생이면서 아주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착한데 예민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 오래서 하혈이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오란 것을 풀어서 하혈을 멈추게 해주는 해독 사물탕이라는 것을 투여한 것입니다. 어떤 증상을 보고 이 여학생이 화가 울해서 하혈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지 참 궁금해요. 이 환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깊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아기가 울고 있다든지 창밖에 누가 있는 듯 무섭다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예민한 증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머릿속에서 벨소리가 나는 증상도 있었고 또 한의학에서는 상한병에 심한 열이 있어서 허튼 말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면 황련해독탕을 쓴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이 있다는 것은 눈꼬리가 들리든지 코가 내려먹든지 이런 유형이 있으므로 이 학생은 유형이 있었어요. 있으므로 상한병으로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한에 정성소모증이죠. 말하자면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것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증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은 생리가 불순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우선 치료하라는 한의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므로 하혈을 하거나 피가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의거해서 선방하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무척 예민하며 말이 빠르다는 점, 또 맥이 담이라는 것에 떨어진 것, 이 담이 떨어진 것은 우랬다는 것이에요. 또 눈, 코가 들린 것은 화입니다. 또 생리가 검고 붉은 것은 열이 우란 것입니다. 손발에 땀이 나는 것도 화에 의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를 꺼주는 한약인 황련해독탕을 선방하신 것입니다. 하혈하는데 투여할 수 있는 처방이 많으나 황련해독탕과 사물탕의 합방인 해독사물탕을 선방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